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임대차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는 서류가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타나고 여기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 분석이고 여기에 이제 그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차. 임대차에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하는 주택 임대차가 있고, 주택 이외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하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건과 같은 효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는 것이 여기 임대차 분석, 자,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요거는 여기 암기할 거 써놨죠. 예, 이거 공식이에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세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자,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매매든 경매든 간에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내가 받지 못한 보증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까지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고요.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요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면 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택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라는 것은 해당 주민센터 가서 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이길날 전입신고일 이길 0시, 만약에 오늘 12일이었다 그러면 1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상가의 경우도 우리가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받고 짐을 풀고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길 0시에 똑같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주인한테 내가 임대차 기간 동안 그대로 머물다가 만기돼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만 갖추면 그 이길날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확정일자를 갖췄다라고 할 때,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권리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후에 압류가 들어왔다. 그 후에 뭐 가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선 변제권은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주택의 인도, 아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확정일자. 자, 이 확정일자라는 거는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같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주죠.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등기소 가셔서 계약서를 주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증인 사무실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라는 거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날짜를 말하는 거죠. 제3자가 인정해주는 공인된 날짜,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 변제권은 내가 경매가 당했을 때 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고, 그래서 요건이 달라요. 대항력은 전입신고까지 하면 되지만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중요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이게 소액 임차인 있죠? 소액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자, 여기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주택 가액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내가 일정한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에 거기서 법으로 최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뒤에다 이제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우선 임차인 경우에는 먼저 내가 전입신고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그 날짜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나 다른 권리자가 있더라도 그런 권리 상관없이 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해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해준다. 우선 변제해준다. 그 권리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돼요.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을 최우선해서 변제를 해주는데, 자, 이 금액도 이제 다수의 임차인이 있을 수 있겠죠. 주택이 있고 그 배당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할 때, 배당 금액이 1억을 할 때 소액 임차인들이 다수가 이렇게 쭉 있다 그래서 여기 소액 임차인 보증금 얼마 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되더라, 합계가. 그러면 이 주택 건물 포함한 그 가액에서 2분의 1까지만 5천까지만 배당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액 토지 포함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해서 배당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상가에도 마찬가지.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일정한 소액 임차인 경우에 그 금액 이내의 보증금을 최우선해서 변제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가장 먼저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을 확인 후 대항 여부를 확인한다. 조금 전에 보신 우리 그 임차인의 대항력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배웠습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 인수될 거냐 말소될 거냐 하는 그 기준의 권리인데, 거기서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세권은 세무라고 표시했어요. 세무. 그래서 어쨌든 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이 돼 있냐 아니면 그 후에 전입이 돼 있냐,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이를 확인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보시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고 그 후면 대항력이 없다. 이걸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요 금액 이하일 경우에 최우선에서 배당을 해주는데,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9월 18일부터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게 유효한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소액 임차인이 1억 1천만 원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1억 1천만 원일 때 물건 순위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띄워주는 게 3,700만 원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요. 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 자,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소액 임차인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임대차 계획한 소액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되겠죠. 그 임차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임차인보다 먼저 앞선 근저당권자나 담보물권자나 기타 그 권리자가 있더라도 걔들보다 먼저 해서 최우선으로 3,700만 원을 배당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억 2천이다. 그럼 이 소액 임차인 1억 1천만 원을 오바되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보증금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그러면 나는 전입일이 2016년 4월이다. 2016년 4월이다. 서울 기준으로 그럼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야? 이 당시 1억 원이죠. 1억 원. 1억 원일 때 3,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2016년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015년 3월 1일 날 보증금 1억이다. 이렇게 됐다. 보증금 1억이었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언제 법을 봐야 돼요? 자, 임차인 기준이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을 보게 되는데 요 2016년 3월 31일 이전이 되겠죠? 그럼 2014년 1월 1일 요때부터인데 요때 서울이 언제예요? 보증금 1억이니까 여기는 9,500이니까 9,500을 오버하죠. 오버하니까 소액 임차인 대상이 안 되죠. 만약에 9,500이었으면 3,200만 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으로 봐요. 첫 번째, 소액 임차인 기준은 내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두 번째, 얘가 전입신고할 당시에 이 앞선 근저당권이 언제 있었다? 2008년 3월 1일 근저당이 있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에 대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시행하는 시기를 보게 되면 요 담보물권 설정인 2008년 3월 1일 요 당시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얘만 있을 때는 얘가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요걸 봐서 해당이 안 되는데 2008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8년 요 기준으로 봐야 돼요. 2008년 3월 1일 기준으로 볼까요? 2008년 8월 20일 이전이 되겠네요. 그럼 2011년 이때부터. 그러면 수도권 가밀 억정권역 서울 이렇게 봤을 때 얼마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네. 4천만 원. 4천만 원. 요 당시는 요 이하 초과되면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참고하실 때 내가 임차인이 들어간 전입인 그 기준이 아니고 담보물권 기준으로 해서 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본다.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에도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은 여기 있죠?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4월 2일 이후부터 소액 임차인 보면 서울에는 6,500일 때 2,200만 원, 그리고 광역재권역 5,500일 때 1,900만 원, 이렇게 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개념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입하고 확정일자 시점을 보면요. 2017년 2월 5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주택의 인도는 당연히 받은 거고, 자, 2월 5일 날, 그러면 이때 대항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항력이 발생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그 2길 0시에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며칠이요?
전입일 2월 5일, 2길, 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기타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라고 그랬어요.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모두 다 갖췄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전입도 가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다. 그러면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2월 6일 0시죠. 우선 변제권도 같은 시기인 2월 6일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 18년 2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2월 5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네요. 이런 경우 있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꼭 동사무소만 갖지 않죠. 뭐 등기소나 공중인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요 경우에 이제 대항력 발생 시기를 봅시다. 전입일 2길 0시, 그러니까 2월 6일이 되겠죠. 2월 6일 0시.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모두 갖췄을 때. 그럼 대항력을 갖춘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모두 갖춘 날 2월 6일 0시가 되겠네요. 이것도 0시가 되겠습니다. 자, 2월 18년 2월 5일 날 전입을 했고요. 2월 18년 2월 7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2월 5일 날 전입했으니까 2월 6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우선 변제권은 언제? 2월 7일 날 확정일자 모두 받았죠? 그럼 2월 7일 날 0시 이게 아니에요. 요 날은 확정일자 받은 날은 주간이 됩니다. 주간. 먼저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2월 7일 모두 갖춘 날 주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있는데요. 2018년 2월 5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보증금 1억에. 그리고 1년 있다가 A 근저당가 5천만 원 설정했고 그 딱 2년 돼서 2020년 2월 5일 날 보증금을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천만 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합의 보증금이 1억 2천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자,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한 날 2월 2000 언제? 18년 2월 6일 0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은 언제냐? 자, 여기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을 봐야 돼요. 자, 1억에 같은 경우에는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 2월 6일 2018년 2월 6일 0시가 되고요. 증액한 거는 증액한 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2월 5일 날 증액을 했으면 2020년 2월 5일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간. 2월 5일 날 이거를 우선 변제권을 만약에 2018년 2월 5일로 이걸 2천만 원을 우선 변제권을 한다면 후순위 권리자를 해하게 되죠.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후순위 권리자 얘 권리자를 A 근저당권을 해하게 때문에 요 증액한 날, 요 증액한 2월 5일 날 기준에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최우선 변제권 사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 2월 1일 날 근저당권 5억이 설정이 됐고 2019년 4월 2일 날 전입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했대요. 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줍니다. 내가 대항력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해주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진 않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4월 2일 날 전입 신고하고 배당 요구도 했고 서울 지역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5천에 월세 100만 원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냐라고 해요. 2019년 4월 2일 날 보증금 5천만 원에 해당해야 되겠죠. 아까 봤을 때 그 1억에 서울 지역이니까 1억이죠.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보시면 1억이었습니다. 2억 해당되죠.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19년 2월 1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래도 얘 기준으로 보지만 두 번째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기준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2013년 2월 1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 4월 1일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했어요. 서울 지역의 임차인이고 보증금 5천에 100만 원. 자, 아까와 똑같은 거죠. 다만 근저당이 5억이 2013년도에 설정되었다. 그럼 이때 주택 임대차 소액 임차인의 시기를 언제 판단해요? 언제 판단한다? 요때 전입한 요때가 아니고 담보물권 설정이 2013년 2월 1일 기준인 요 시기, 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기를 요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2013년 2월 1일 날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이 사람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2019년 2월 1일 근저당이 5억이 돼 있고 2019년 4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임차인으로 보증금 5천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됩니까? 자, 여러분 프린트물로 보세요. 프린트물 이제 우리가 그 교재 파일이 돼 있죠. 보면 요 당시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보는데 만약에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2019년 2월 1일 요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시기를 판단합니다. 그럼 요 당시에 소액 임차인 상가 건물을 한번 보세요. 얼마인가? 상가 건물 2019년 2월 1일 날 보면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 보증금 6,500일 때죠. 6,500일 때 2,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증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6,200 이하가 들어가니까 될까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있으면 이걸 이제 환산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환산. 이것이 이제 환산보증금인데요. 환산보증금으로 해놓고 그것이 이제 소액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돼요. 소액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천이죠. 보증금 기존 보증 5천. 월세를 환산보증금 했을 때 1억이고 기존 보증금 5천 플러스 했을 때 이게 1억 5천 1억 5천이 돼요. 요게 뭐다?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 그래서 요 상가 건물 임대차인 경우에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으로 1억 5천이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2번. 2014년 2월 1일 근저당권 5억이 됐고 2019년 4월 2일 사업자 등록하고 배당 요구 서울 지역의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이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자, 지금은 뭐예요? 월세가 없죠? 월세가 없어요. 월세가 없으니까 월세 없는 상황에서는 요 기준만 가지고 요 당시 2014년에 시기 상가 건물 임대차 소액 임차인 표를 보시고 해당이 되면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